안녕하십니까. 원영대 세무사의 척척세법입니다. 자, 다시 상속증여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몇 개 설명드렸죠? 이번 시간부터는 상속세를 가지고 몇 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떤 걸 궁금해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세무사님. 최근 예,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음, 장례식장을 좀 다녀왔어요. 예, 근데 그 가족들이 상속세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상속세가 어떻게 가세되는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 이게 최근에 예전에는 제가 이제 상가집 가면은 상속세를 걱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나서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옛날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속세를 걱정하는 이 상속인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제 상가집에 가면은 조문을 하고 육개장 먹으면서 상속세 상담도 하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다 이제 뭐 장례 끝나고 나서 오시긴 하는데 일단은 그 상속세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 자연인이 사망을 하면서 인격이 소멸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권리가 상속인한테 넘어갔을 때 이 상속인한테 뭐가 발생해요? 당연히 불로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뭐냐면 1순위가 돌아가신 분, 이제 앞으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및 권리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전이 될 때 그때 과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하고 권리는 플러스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넘어갈 때는 자산 권리 플러스 채무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채무는 마이너스 계정이기 때문에 걔를 차감을 하고 나머지 순자산,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상속세 기본적인 과세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상속세를 이제 신고할 때는 상속 공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리즈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상속 공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같은 상속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나 또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상속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좀 세무사들이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상속 공제는 제가 별도로 시리즈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돌아가신 분 재산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그러면은 지금 주민센터죠.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자산 물체가 동결이 돼요. 동결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상속인들은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으로는 정보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생전의 재산을 갖다가 조회를 해봐야 되고 아니면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물려주신 재산 이외에 뭔가 또 추가로 가세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민법상 상속 재산입니다. 보통은 이 상속이 된다고 하면 이거 상속의 본래 의미는 민법상 상속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는 세법에서도 이 민법상 상속 재산이 원래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단순하게 민법상 상속 재산만 과세하지 않고 거기다가 추가로 세 개를 더 과세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뭐 사전증여 재산, 그다음에 간주상속 재산, 추정상속 재산이 있는데 이거 세 개를 갖다가 또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원래 상속세 과세 대상은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신 분의 또 사망 당시 그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 상속인들이나 또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할까요? 어? 내가 죽고 나서 이게 내 명의로 됐으면 상속세 과세되겠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 내 명의로 안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속세 과세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자기 명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나 또는 다른 계정으로 바꿔놨다가 상속이 되면 사망이 되면은 그 이후에 자동으로 상속인들한테
재산을 주려고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까지는요, 그건 보험회사 계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현금이. 맞죠? 그러면은 사망하고 나면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보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만약에 뭐 50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금이나 적금으로 50억을 받았을 때랑 그 다음에 사망 당시에는 그분의 면으로 안 돼 있었는데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나중에 후에 이제 그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이제 간주상속 재산을 만듭니다. 간주상속 재산은 뭐냐면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명의는 아니었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이 되면 그 부분도 세법상, 민법상은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 재산으로 보겠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명의로 이 재산이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한테 자동으로 재산이 귀속돼도 과세가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내 자식들한테 줘야지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잡아낼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만약에 사후에 상속이 만약에 개시가 되면 상속시 신고하고 나면 제가 한번 설명 드렸을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이 개시가 되고 나면 상속시 신고를 하고 나면 관세관청에서는 해당 상속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10년치 통장을 까봅니다. 까보는데 만약에 사망일 기준으로 해서 직전 1년 이내에 2억 원, 순인출액이 현금 인출액이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이게 직접 이 자식들한테 준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이걸 빼가지고 줬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속세 조사 실무에서 가장 많이 과세관청이랑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이 추정상속재산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추정상속재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 추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사망일 전에 1년 이내 2억 인출되거나 또는 사망일 전 2년 이내 5억 인출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상속인한테 미리 줬겠거니 라고 해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는 너네가 이 지금 현금 인출액을 미리 사전에 그 상속을 작업한 걸 우리는 지금 심증을 굳히고 있다. 아니라면은 상속인 너네들이 한번 아니라고 입증을 해라. 그러면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게 전국 방방곡 다니면서 암치료에 현금을 쓰셨어요. 아니면은 저희 아버지가 어디 뭐 경마장 가서 다 날리셨어요 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입증 못하면은 과세관청에서는 이거는 자동으로 상속인이 상속 받았구나 미리 라고 해가지고 과세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래 상속 재산도 과세가 되고 보험이나 또는 이제 신탁을 통해서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한테 귀속해도 과세가 되고 현금을 미리 인출해도 과세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럴 거면은 높은 상속세율로 과세되기 전에 미리 증여세, 낮은 증여세로 퉁치자 라고 하면서 사망일 전에 10년 이내에 만약에 사전에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게 있으면은 걔도 마찬가지로 높은 상속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증여세율로 바꿔치기 해서 미리 신고한 걸로 봐가지고 상속재산가에게 합산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10년 이내 또는 이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만약에 5년 이내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증여세가 나왔으면은 상속세 신고할 합산을 하면서 나오는 상속세에서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율을 차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상속세 과세될 때는 본래 상속재산, 그 다음에 간주상속재산,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 추정상속재산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이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 일단 그거는 이제 그 세무사들이 이제 조사를 할 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나 이제 돌아가시 전에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비가 나가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실질적인 수익이 뭐냐면 상속인들이 급하니까 자식들 돈으로 먼저 병원비를 내고 그 다음에 부모님 통장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인출해서 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두 푼이면 모르겠는데 고액의 경우에 나중에 이게 상속 추정으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기본적인 상속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시리즈부터는 이제 상속 공제, 각종 상속 공제,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재산 평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